이미 인구 증가량이 석유 생산량보다 훨씬 압도하는 시대에 인구 증가와 자원 고갈로 사람들은 적도 아군도 분간할 수 없는 생존만이 목표인 세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7년째 산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는 야생에서 밭을 일구고 작물을 수확하고 개울에서 옷을 세탁하는 등 나름 자연을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어떤 트라우마 때문에 악몽을 매일 밤 꾸곤 했습니다. 이런 그의 불안한 정신은 현실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나곤 했죠. 극도의 예민함과 불안한 감정만을 안고 살아온 지 몇 년째, 주인공은 우연히 집 앞에 사람의 인기척을 듣게 됩니다. 그 사람의 정체는 늙은 엄마와 어린 딸이었습니다. My name is Catherine, and this is my daughter Amelia. 캐서린은 보석과 씨앗의 대가로 하룻밤 머물게 해달라고 하지만 Strong varieties. Surely you can spare something. That's what they all thought. Well then perhaps. 결국 캐서린은 딸을 주는 대가로 간신히 주인공의 집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How long have you been here? 7 years. On your feet. I need to ask you something. Don't come inside her. Shut the door. 그렇게 하룻밤이 지나고 Do you like her? 약속대로 주인공은 이들을 내보내려 합니다. More hands to manage it. I've managed so far. Pack your things. 하지만 밀리아의 용기 있는 행동이 결국 주인공의 마음을 바꾸게 만듭니다. 밀리아는 주인공을 안심시키며 부드럽게 면도를 해주게 되고 이후로 이들은 함께 밭을 일구며 당분간 같이 살아가게 되죠. 하지만 사람을 쉽게 믿어선 안 되는 법, 캐서린은 늘 주인공의 총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주인공이 집 밖에 있을 때 캐서린은 총알을 찾기 위해 집 안을 뒤지고 있었고 He keeps the shells in his front trouser pocket. I can reach them from the bed. 캐서린은 딸을 시켜 주인공에게서 몰래 총알을 훔치게 만들죠. 주인공은 총알이 사라진 줄 꿈에도 모르고 있었고 곧 일어날 싸움을 피해 밀리아는 개울에서 생리대를 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캐서린이 뒤에서 그를 공격할 찰나 주인공이 발견한 의문의 발자국. Where's Amelia? 이미 밀리아는 의문의 남자에게 끌려가고 없었습니다. 밀리아! 총을 장전하려 하지만 이미 총알은 사라진 뒤였습니다. 그때 간신히 살아남게 된 주인공. 이런 그에게 캐서린과 밀리아는 응급처치를 해주게 되죠. It's in one piece. 하지만 주인공은 말 못할 배신감에 이들에게 점점 마음이 멀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주인공의 상태도 점차 악화되기 시작했죠. Gone, is he? Gone. He's useful. And too far gone anyway.
No harm in trying then. 주인공을 살려보자는 밀리아의 말에 따라 차갑게 식어가는 주인공의 몸에 열기를 만드는 이들. 그렇게 주인공은 간신히 살아남게 됩니다. 주인공이 쓰러진 동안에도 이들은 밭을 일구고 있었고, 주인공에겐 남동생이 있었습니다. How did your brother die? He was careless.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들에게 동생이 죽게 된 이유를 자세히 말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무엇보다 단백질이 부족했기에 잘 잡히지 않는 동물보다는 새 알로 단백질을 보충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점차 밀리아는 주인공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추워진 방을 데우기 위해 장작을 가지러 나가게 되는데,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앞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캐서린과 밀리아를 깨우는 주인공. 순식간에 이 무리는 주인공의 집 앞까지 찾아오게 되죠. How many are there? 그렇게 불안한 밤이 지나고 다음날, 이미 주인공의 밭은 모두 망가져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부족한 식량이 더더욱 부족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설상가상 생미가 나오지 않는 밀리아는 자신의 임신을 직감하게 되고, 캐서린은 딸에게 그를 몰래 죽이자고 제안하게 되죠. You could shave him tomorrow. His mushrooms. 그리고 이를 모르는 주인공. 과연 주인공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영화 서바이벌 리스트는 무엇보다 너무나 현실적인 영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구 종말 도래라는 소재는 흔히 볼 수 있는 영화의 소재이지만, 이 영화는 다른 영화와는 다르게 왜 종말이 도래했는지, 왜 인간들은 서로를 믿지 못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추측만 가능할 뿐이죠. 영화 중반부에 나오는 책의 소개말처럼 이 영화도 인간에 대한 인간의 비인간성을 보여주는데 집중한 영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존을 위해 가족을 버리는 행위, 자신의 안전을 위해 더 나은 강자를 찾아 나서는 행위 등, 이 같은 행위들은 주인공이 어쩔 수 없이 남동생을 약탈자들의 미끼로 삼아 자신의 생명을 위해 희생시킨 것. Me and my brother used to raid camps. We managed to get outside. They chased us. They were gonna get the both of us. 밀리아가 자신과 자신의 아이의 안전을 위해 늙어버린 엄마를 죽음으로 내몰고 젊고 강한 남자 주인공을 선택한 것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Did you poison us? No. Just me. 생존을 위해 가족 해체를 감행하기까지 하는 영화 인물들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 모습과는 꽤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경제적, 정치적 요인이나 타의에 의한 것이 아닌 모두 자신의 선택과 의지에 따라 가족을 버렸기 때문이죠. 오히려 이 영화는 인간은 본질적으로 악하다는 성악설에 기반한 영화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더 순화해서 인간은 악에 기우기 쉬운 존재임이라고 말하는 영화라고 볼 수도 있겠죠. 좀 나눠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어지는 주인공의 대사. 그런 생각이 세상을 망쳤지는 지구 종말의 원인이 자원 고갈과 기타 요인이 수반된 것일 수도 있지만, 결정적으로 인간의 의기심에 의해 세상에 멸망에 도래했음을 추측할 수 있을 듯합니다. 이 영화는 어쩌면 한 문장으로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인을 만인에 대한 투쟁이라고 말이죠.
자연 상태에 있는 인간의 모습은 남의 고통엔 관심이 없고 그저 자신의 이익과 생존만이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이기적인 존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홉스에 의하면 이 때문에 생겨난 해결책이 바로 국가이죠. 그래서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어쩌면 이 세계가 개개인의 생존의 투쟁의 장이 아닌 협동의 장으로 나아갈 수도 있는 가능성을 내포한 장면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영화 서바이벌 리스트는 웅장한 배경음악도 화려한 액션씬도 없는 생존에 대한 극사실주의적인 묘사가 인상적인 작품입니다. 거친 사운드와 배우들의 날 것의 연기로 영화 전개 내내 몰입을 끌어낸 영화 서바이벌 리스트였습니다.